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되는 뉴스 딱 3개만 꼽아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최성진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3개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합동참모본부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중부전선 DMZ에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참이 귀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런 속보가 좀 들어와 있네요. 뭐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뉴스 3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 주시죠. 네, 곽상도의 친일 역공 위험한 도박입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곽상도 의원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토착 왜구 이런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어제도 그랬나요? 네네. 예. 네, 곽상도 의원 주장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대에 김지태 씨라는 기업인 유족이 낸 상속세와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서 승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김지태 씨가 일제 강점기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근무했고 일제의 대표적인 수탈기구였죠. 네. 그 공로로 전답을 2만 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다 이런 겁니다. 네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낼 때 친일 반민족 특별법에 통과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친일파 범위가 축소된 사실이 있었고요. 이는 김지태 씨를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기 위해서 이 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힘을 쓴 결과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이제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인터뷰 때 이 문제를 잠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자 일단 뭐 중요한 건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곽상도 의원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건 크게 이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지태 첫 번째가 김지태는 친일파다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지태 씨가 친하다, 네. 가깝다 이제 이런 게 네.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지태 씨를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줬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김지태 씨는 친일파다. 라고 하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끝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지태 씨는 그다지 가깝지 않고요. 두 번째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지태 씨랑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상속세 소송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법인세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이 몇 건 있었죠. 상속세 그렇죠? 소송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맡았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고 이렇게 됐던 걸로 이제 보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지태 씨가 세웠던 부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네. 인연도 있고 해서 김지태 씨랑 가까운 게 맞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지태 씨와 특별한 친서 관계가 사실 없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친일 반민족 특별법상 친일파 범위를 축소해서 김지태 씨를 빼줬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이 개별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사실 별로 없고요. 네. 그때 당시에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거는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그게 법이 통과된 게 2004년도였는데 한나라당에서 많이 나서서 친일파 범위를 굳이 줄이려고 애썼고 실제로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게 이제 저도 좀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004년 3월에 이제 통과되는데 그 직전에 법사위에서 네네. 원안이 반려가 되는. 왜냐하면 맞아요. 범위가 네. 너무 넓으니까 또 좁혀라. 네네. 반려가 됐다가 이제 그래서 좁혀갖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된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록에 나와 있던데. 네네. 그러니까 주도한 건 법사위다. 그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또 한나라당 소속이었어요. 김영균 의원이었고요. 예, 그분께서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지적도 했었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첫 번째 김지태는 친일파다 이제 이 내용일 텐데. 네. 저는 이 내용을 굳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건 곽상도 의원이 짚은 거는 김지태 씨 자서전 평전에서 나오는 내용 한두 줄 갖고 이제 김지태는 친일파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 본인 자서전에다가 본인이 친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네. 그러니까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김지태 씨를 친일파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나왔고 2007년 대선 때 조금 나왔고 2012년 대선 때 좀 나왔는데 그때 왜 나왔냐? 김지태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수장학회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신이 부일장학회. 그렇죠. 네. 이 정수장학회의 정자가 이제 박정희의 정자고 또 숫자는 유경수의 숫자라고 하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김지태 씨가 설립했던 부일장학회를 당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거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납받아서 지금 이제 문화방송 주식도 있고요. 또 부산일보 주식도 있고 부산의 서면에 이제 토지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재산들을 김지태 씨로부터 강제로 강탈을 해서 이제 부일장학회를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이제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많이 논란이 됐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또 그런 논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김지태 씨를 호출을 해서 친일파로 호명을 한 거였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역사가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지태 씨를 친일파라고 규정을 하고 주장을 하는 그 근거가 김지태 씨 스스로 남겨놓은 자서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김지태 씨 그 유족 그 김영우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 취재원인데요. 통화를 했었는데 2007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이해훈 의원 있었죠. 네네. 예, 그 이해훈 의원이 그때 김지태 씨 친일 의혹을 또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직접 찾아와서 김지태 씨 유족을 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네. 김지태 씨 그 친일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그런 내용을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항의를 하니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8557님이 문자 주셨는데 민주연구원 이슈는 안 다루나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두 번째 뉴스가 이거죠? 네. 네, 전해 주시죠. 예, 민주연구원의 부적절한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만든 내부 보고서가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인데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원칙적, 단호한 대응을 선호하는 응답이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높게 나타났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금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진단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연구원에서는 A4 용지 3쪽 분량의 보고서를 소속 의원 128명한테 이메일로 보내면서 대외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결국 언론에 알려졌고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을 뭐로 봐야 될까요? 사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소 같은 당에서 만든 부설 정책연구소에서는 예. 원래 하는 일이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정세 파악하는 일이죠. 예.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한일 관계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이런 사안을 두고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접근하는 게 맞냐 맞지 않냐 사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 이런 진단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소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유화적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할 건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부터 여당까지 일본만 비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을 향해서도 토착 왜구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 코너로 몰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권 세력이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을 어떻게든 해소해서 국가적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의 필요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보수층에서는 계속 해봤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런 가운데 한일 갈등이 총선에 불리하지 않다. 이제 이런 내부 보고서가 확인이 됐으니까 지금 부적절하죠. 한마디로. 당연히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일 갈등 중재 미국이 나서고 있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국내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는 일본 아사히 신문이었는데요. 미국이 일본에는 수출 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각각 촉구했다는 겁니다. 네. 일본이 말하는 수출 규제 강화 제2탄은 당연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겠죠. 네. 이르면 내일 일본 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참고로 분쟁 중지 협정이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동결해서 양쪽 모두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 이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어떤 사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추가적 악화를 막고 그동안 이제 상황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의 어떤 중재 이야기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좀 되게 소극적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전해졌었는데 네네. 어제 나온 어떤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좀 사실 여부를 일단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중재 여부, 그러니까 중재에 나섰다면 이게 이제 과연 먹히겠느냐 네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심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성진 한겨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